안녕하세요. 노머니 에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중1 수학 소인수분해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몸을 한번 크게 움직이면서 몸을 풀어 주시고요. 몸이 어느 정도 풀렸다 싶으면 여러분 눈을 잠시 감고 또 생각을 정리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눈을 떠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즐겁고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전을 우리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전반전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1보다 큰 어떤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 2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 정수를 우리가 소수 곱하기 소수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경우, 이런 식으로 곱셈을 이용한 숫자분해 과정이 우리는 소인수분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소수 두 가지만 쓰는데 이 개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는 마세요. 뭐 쉽게 말해서 30 같은 경우 여러분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소수 3개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소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리고 210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결국에 소수 4가지를 써가지고 소인수분해 해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에 있어서 소수의 등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곱셈식에 있어서 곱셈식의 결과물이 아닌 그 곱셈에 가담하는 각각의 숫자들, 그런 것을 우리는 인수라고 부른다. 또는 인수 또는 약수라고 부른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18을 우리가 또 18의 인수들을 찾아보면은 1 곱하기 18이 있고요. 또 2 곱하기 9, 3 곱하기 6, 뭐 더 이상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8의 인수를 찾았고요. 그리고 이 인수들 가운데 소수인 것이 소인수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18의 인수 뭐가 있나요? 자, 1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6이 있고 9가 있고 18이 있고, 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수들 가운데 18의 인수들, 이 6개의 숫자들 가운데 소인수 18의 소인수는 결국 뭐다? 6개 중에 2하고 3만 소수죠. 그래서 18의 소인수는 2와 3이다. 그렇죠,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네, 결국 소인수분해란 소수로만 완성된 인수분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자연수를 곱셈의 최종 단계에서 오직 소수만 사용해서 그것들의 곱셈의 형태로 분해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모든 인수가 소수만 남을 때까지 남은 합성수들을 소수의 곱셈 형태로 분해 또는 해체해 나가는 과정을 소인수 분해라 한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33 3 곱하기 11로 나타낼 수 있겠죠? 3이나 11 모두 어떻습니까? 소수네요. 그러므로 소인수 분해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44를 들어볼까요? 44. 4 곱하기 11로 한번 해봤습니다. 11은 어떻습니까? 소수죠? 하지만 4는 합성수입니다. 합성수를 살려두면 안되죠? 다시 합성수를 분해해주면은 어떻습니까? 2 곱하기 2. 최종 단계를 보니까 모두 소수네요. 더 이상 소인수 분해를 해 나갈 필요가 없죠? 이게 결과물이 모두 소수만 남은 경우에 소인수 분해는 멈춰주게 됩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 자, 90을 보겠습니다. 90. 저는 6 곱하기 15로 해봤는데요. 6이나 15 모두 어떻습니까? 합성수죠? 분해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6 같은 경우는 자, 2 곱하기 3으로 분해가 되고요. 15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5로 분해가 되네요. 최종 단계에서 모두 소수만 남았으므로 소인수 분해는 끝나게 됩니다. 자, 112 같은 경우 저는 2 곱하기 56으로 해봤습니다. 자, 2는 소수 하지만 56은 합성수. 자, 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56은 7 곱하기 8로 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8이 여러분 합성수네요. 다시 8은 2 곱하기 4로 분해해봤습니다. 하지만 4가 여전히 합성수입니다. 자, 4를 2 곱하기 2로 분해해주니까 나머지가 어떻습니까? 모두 소수네요. 자, 이거는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자, 2에 2가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2에 4승 곱하기 7 그렇죠? 자, 이것 같은 경우는 3이 2번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내시면 되고 자, 이거는 2가 2번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1로 나타내주면 거듭제곱 형태로 다 표현이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위에서 보듯 최종 단계, 그렇죠? 최종 단계에서 오직 모든 인수가 소수만 남을 때, 다른 말로 합성수들을 소수의 곱셈 형태로 계속 분해 또는 해체하고 더 이상 해체할 합성수가 남지 않았을 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소인수 분해다. 아셨습니까? 자, 소인수 분해를 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터 트리, 영어로 나무죠? 트리. 자, 이게 모양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그 크리스마스 트리 그런 모양이랑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팩터 트리라는 말을 쓰게 됐고요. 자, 나무에서 보면은 나무 가지가 뻗어나가잖아요. 자,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 뻗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저는 보시면은 팩터 트리를 할 때 소인수 분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교과서를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48하고 뭐 4는 48 해가지고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뭐 위에서 아래로 나가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이건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하기 편한 방법 실수 안 하고 문제 빠르게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여러분 선택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저는 크게 48이라는 숫자를 세 가지 방법 여기 A, B, C 이렇게 있죠?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4와 12로 분해를 해봤습니다.
4하고 10이 둘 다 어떻습니까? 합성수죠? 합성수. 다시 복습을 해보면 자연수가 있으면은 자연수가 있고, 자연수는 자연수에서 1과 1을 빼고 소수를 뺀 나머지가 뭐다? 합성수. 그렇죠? 합성수입니다. 자, 합성수. 2하고 10이 합성수고, 그래서 다시 분해를 해주면 4는 2 곱하기 2, 그리고 12는 3 곱하기 4. 4가 여전히 합성수네요. 자, 4는 다시 2 곱하기 2로 분해를 해서 가지의 맨 끝, 그렇죠? 각 가지의 맨 끝에 보시는 것처럼 소수만 맺혀 있을 경우 소인수 분해 과정은 끝나고 남은 그 소수들을 모두 다 곱해줍니다. 자, 여기 A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자, 이것처럼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결과는 2의 4승 곱하기 3. 자, B를 보시면 88. 6 곱하기 8로 해봤고 6, 8 모두 합성수. 그래서 다시 6은 2 곱하기 3으로, 8은 2 곱하기 4로, 4가 여전히 합성수네요. 4는 다시 2 곱하기 2. 가지 끝에 소수만 남겨져 있으면은 우리는 소인수 분해 과정을 멈추고 남겨진 소인수들을 모두 곱해준다. 여기서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렇죠. B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결과는 2의 4승 곱하기 3. 다시 여기 C에서 보이는 것처럼 48을 2 곱하기 24로 분해해 보니까 2는 소수니까 멈춰주고요. 24 합성수니까 다시 분해해주면 4 곱하기 6, 4 곱하기 6, 각각이 합성수니까 4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으로 분해가 돼서 결국에 가지 끝에 소수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면은 소인수 분해 과정이 멈춰지고 남은 소인수들을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자, 여기처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2의 4승 곱하기 3. 그러니까 결국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C를 택하든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그 소인수 분해할 때 투자 선택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팩터 트리를 그 전개시켜 나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우선 각 합성수마다 가지는 2개만 뻗습니다. 2개만. 보이시죠? 합성수마다 2개. 그렇죠? 2개, 가지 2개만 뻗으시고요. 그리고 뻗어나온 가지 끝에 뭐 우리가 말하는 임수 또는 약수가 맺히며, 맺힌 임수가 모두 소수이면 가지 뻗기는 멈춘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합성수를 모두 없앴을 경우에 소인수 분해 과정은 멈춘다. 그렇죠? 그리고 합성수마다 가지는 딱 2개. 그리고 소수가 나오면 멈추고 이후에 소수는 곱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 과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44의 인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144의 인수. 여러분, 가급적이면 직접 연습장에 여러분 그 연필 아니면 그 샤프를 들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144는 2개의 인수만 사용해서 2개의 인수 곱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미리 답을 다 구해놨는데요. 1 곱하기 144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을 때,
자, 144의 인수는 1, 2, 3, 4, 6, 8, 9, 12, 16, 18, 24, 36, 48, 72, 144 이렇게 15가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자, 1번부터 해서 이제 8번까지 저는 이제 풀이법에 투자를 매겨봤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8번에서 이제 12 곱하기 12가 나오고 9번에서 보니까 9번은 쉽게 말해서 7번 앞에 7번에서부터 한 계산을 앞뒤 숫자의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7번에서 1번으로 쭉 내려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 1번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44 했는데 마지막 15번은 144 곱하기 1. 그냥 앞뒤만 바뀌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진행 이후에 9번부터 15번까지는 단순히 7번부터 1번까지 거슬러 내려가며 발견한 인수의 앞뒤 배열 순서를 뒤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8번에서 여기서 이 단계에서 그 인수 찾는 분해 과정을 끝내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이 9번부터 15번까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면 네. 그럼 앞에 예를 보면은 분명 인수로 분해하는 그 작업을 언제 멈출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44를 인수로 분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저는 여기 맨 처음 144를 1부터 시작해 가지고 첫 번째는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 2, 3, 4, 6, 8, 9, 10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했고 두 번째 인수는 반대로 이제 제일 큰 수겠죠. 제일 큰 수부터 해서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 봤는데 여기 8번을 보시면은 1번 인수와 2번 인수가 같아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구간이. 여러분이 인수로 분해할 때 이런 구간을 만나시게 되면 여기서 바로 멈춰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이후의 단계는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1번 인수와 2번 인수가 같아지는 그 단계가 없다면 이것처럼 9번 여기 9번처럼 이미 앞에서 등장한 여기 9 곱하기 16이 있는데 여기서는 16 곱하기 9로 그러니까 앞에서 등장한 숫자의 순서만 위치만 앞뒤만 바뀌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바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멈춰주시면 인수로 분해하는 작업을 멈춰주시고 인수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단항식을 인수들로 분해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단항식이란 무엇인가? 단항식은 당식 가운데 단 하나의 항만 존재하는 식이다.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단항식이 있다면 단항식은 다항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항식의 일부일 뿐인데 어떤 식이냐? 단 하나의 항만 존재하는 식이다. 자, 단항식. 그러면 단항식이 무엇이냐? 살펴보면은 하나의 숫자, 쉽게 말해서 뭐 77, 뭐 230, 5064 같은 하나의 숫자,
이런 하나의 숫자, 각각의 숫자가 단항식이 될 수 있다. 아셨죠? 또는 하나의 변수, 자, x, y, z처럼 문자의 형태를 띠며 어떤 숫자가 들어갈 빈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변수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하나의 변수 또한 여러분 하나의 항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하나의 숫자와 하나 이상의 변수의 곱셈, 예를 들어서 27 곱하기 z, 27z, 그리고 353xy 제곱, 다른 말로 353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죠. 그리고 6000p의 3승처럼 이거는 6000 곱하기 p 곱하기 p 곱하기 p,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아셨죠?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거 x, y가 과연 하나의 항이냐, 여기 보시면은 뭐 숫자가 없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1 곱하기 x 곱하기 y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의 숫자, 여기 1이 안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x, y 이런 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항식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연결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뭐다? 곧 다항식이다. 다항식. 여기 보시면 77과 3y 다항식인데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다항식이다. 자, 항이 몇 개인가요? 두 개죠? 항이 두 개. 자, 이 다항식 35x 다항식 270z 다항식. 근데 각각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뭐다? 다항식이다. 그리고 항이 몇 개? 3개. 아셨죠? 자, 37xy 제곱 다항식이죠? 540 y 3승 z 제곱. 자, 이거 다항식이죠? 근데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다. 다항식입니다. 항이 몇 개다? 항이 두 개. 항이 하나, 두 개. 여기는 항이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는 항이 하나, 두 개. 아셨죠? 자, 단항식을 우리 각각의 인수로 분해하는 과정은 단항식의 숫자와 문자를 각각 따로 분해하고 숫자는 소인수 분해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6 x제곱 y세제곱 z 같은 경우는 우리 소인수 분해하는 게, 자, 숫자는 소인수 분해, 그렇죠?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다른 말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자, x제곱 y세제곱 z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고, 이걸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자, 이건 뭐 거듭제곱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x제곱 x 곱하기 x, y세제곱 y 곱하기 y 곱하기 y, z는 z 이런 식으로요. 아셨죠? 자, 이해했습니까?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미술작품, 그렇죠? 자, 캄비세스 왕의 심판. 자, 이번 시간에는 그림 전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냥 그림의 후반부만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후반부고 왼쪽은 전반부인데, 이 그림은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순서가 4가지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왼쪽 윗부분에 보시면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3번,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이 마지막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1번, 여기 있는 분이 똑같이 빨간 옷 입고 계시죠? 자, 이분이
시삼레스입니다. 부패한 판사 시삼레스. 지금 이 장면은 시삼레스가 지금 어떤 사람한테 뇌물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뇌물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삼레스가 법정에서 앉아 있다가 그게 결국 발각이 돼서 이제 카미세스 황제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시삼레스를 현장에서 구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시삼레스의 이제 옷이 벗겨져 있고 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이게 법정, 그렇죠, 법정인데 보시면은 전에는 이 소파가 아니라 이 판사석 가죽 색깔이 검정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시삼레스 가죽으로 리폼했다고 말씀드렸죠. 하얀색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삼레스 아들이 앉아 있는 거고, 앉아서 이제 아버지 대신에 판사 업무를 계속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 그만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작품입니다. 자, 오늘도 동영상 시청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같은 말씀 드리지만 멈추시면 안됩니다. 바로 여러분 교과서 열고 또 다른 여러분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고독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겨내셔야 됩니다. 교과서 펴시고요. 교과서 이미 내용 다 보신 분은 이제 문제집 펴가지고 문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시면 분명히 여러분 학교 시험, 각종 시험과,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에 있어서 좋은 결과 받게 될 겁니다. 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한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지 여러분 직접 인생에서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